예, 이제 잠깐 쉬셨습니까? 예, 지금 너무 일정이 스케줄이 너무 이렇게 좀 빡빡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좀 진행이 좀 어떻게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3발표하고 4발표는 조금 더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 3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화해와 일치를 위한 동행, 한일 주교 교류 모임에 대해서 경희대 이선희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이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시노달타스가 구현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부님들이 굉장히 장엄한 발표를 하셨는데 저 같은 평신도가 신학자도 아니고 종교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역사학자이고요. 근데 역사학자가 오래도록 안고 있었던 고민을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일 주교 교류 모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걸 오늘 좀 천천히 제가 평소에 안고 있던 고민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은 이건 이제 25주년 기념 자료집을 낸 화상회의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집에도 자료집에 보시면 제 논문이 있는데 인용을 좀 삼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굉장히 예민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사고 그래서 오해가 증폭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어봐 주시고 제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얘기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될지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면 자료집을 좀 참조를 하시고 자료집을 보시고도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식사 시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한일주교 교류 모임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역사 문제가 있죠. 그것도 아주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역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역사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주교님들이 모여서 한번 풀어보자라고 머리를 맞대서 이게 25년간 지속됐고요. 그 지속된 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목차이고요. 시작은 아시다시피 1995년에 FABC가 마닐라에서 열렸고 거기에서 만나신 이문희 대주교와 하마오 후미오 추기경이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나누셨고 96년에 이문희 대주교님이 도쿄로 날아가셨습니다. 그래서 4명의 주교님들이 만나서 1996년 12월에 첫 번째 공식 모임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4분이 시작한 그 모임이 현재는 40명까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10배로 성장할 만큼 굉장히 성장을 했고 이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은 우리가 시노다이타스를 고민할 때 꼭 반드시 한 번쯤 살펴볼 만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시노다이타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앞에 제목에서 동행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일본에서는 이제 이쇼니 아유무라고 해서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6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고자 애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풀고자 했지만 풀 수 없었던 난맥이 있고 그 난맥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그거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그것을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가졌던 그 고민들을 녹여내면서 이 문제를 같이 여기에다가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모임이 첫 번째 모임부터 이 모임은 10회 이후부터는 역사 문제에서 좀 떠나갑니다. 그래서 3목 전반으로 확장이 되지만 한일주교 교류 모임의 핵은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사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고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렇게 주교 교류 모임에서 나온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그다음에 25주년을 기념해서 일본하고 한국에서 각각 나온 책,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카톨릭 신문을 95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까지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카톨릭 신문에서 한일주교 교류 모임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을 살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회자님 죄송합니다. 초상권 침해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도쿄의 대주교님을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투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상권 침해했고, 그 다음에 나고야의 마스우라 주교님도 인터뷰를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일 역사 문제의 핵심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반딧불이의 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남녀 자매 남매를 놓고서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그리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눈이 팅팅 부어 올라서 이 영화가 끝날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남매의 눈으로 본 전쟁은 일본의 남매인데, 일본의 남매들이 이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겪어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한 10분쯤 지났을 때 실컷 울고 난 다음에 갑자기 머리가 띵합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저 탁월한 애니메이션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뭐냐? 자신들의 피해만 기억한다라는 거죠. 이 2차 세계대전이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아시아 국가들한테 미친 피해는 상상력에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대단히 불쾌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발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의 반발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광복이라고 기념을 하죠.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이고, 그러면은 빛의 전은 암흑이었다라는 얘기고, 일제 시기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착취당하고 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제시대 때 벌어졌던 그 많은 일들이 정말로 모두에게 벌어진 일인지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살 사건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때때로는 제가 오해를 무릅쓰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식민 제국주의자와 결탁했었던 국내의 사람들도 있고, 또는 식민 제국주의자들 중에 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교류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기억할 때 단순하게 피해자, 대한민국이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라고 하는 도식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게 2차 세계대전이고 전쟁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저의 문제의 출발점이고요. 그러면 이 갈등은 왜 생겨나느냐라고 하면 역사 문제는 국사 간 갈등이죠. 일본의 국사와 한국의 국사가 갈등하는 거고, 그 갈등은 일국의 집단의식인 거죠. 우리의 집단의식인 거예요. 이 집단의식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좀처럼 그 집단의식으로 공부한 일본에 대한 가해자, 일본은 나쁜 놈, 일본은 정말 나쁘고 전쟁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처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톨릭은 평화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초국가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원죄의식을 가지고 성찰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놓고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내가 그 피해가 내 피해일까? 라든가, 저 가해자가 너 가해자라고, 여기에 지금 오늘 토론 논평으로 오신 분한테 너는 일본 놈이고 넌 가해자라고 말했을 때, 이분은 그 가해라고 지명당했을 때, 호명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기억할 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번쯤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본은 좀처럼 그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었고, 이 반성은
1981년에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방일하면서 히로시마에서 평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에서 전쟁은 인간이 벌인 일이고 전쟁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한다. 전쟁은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는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이 호소가 일본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일본 사회라면 일본 교회에,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 평화 기간을 이때부터 두면서 과거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6년에 시라야나기 추기경이 제4회 FABC 총회가 도쿄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용서와 반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995년, 그러니까 50주년, 전쟁 50주년을 맞으면서 일본 교회에서는 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고 지금도 아시아인들이 안고 있는 상처에 대한 책임은 후대에도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1995년에 나온 평화를 위한 결의문을 들여다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전쟁은 일본인들에게도 불행한 슬픈 일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가해와 피해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던지는 거죠, 이 주제가. 그리고 일본 카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는 훨씬 더 그 성명보다, 주교단 성명보다는 교회의 성명보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서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전후 보상 수련을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본의 카톨릭 인구를 보면 일본 전체 인구의 0.344%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별로 다르진 않은데 약 4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일본 교회, 작은 교회에서 일본의 전체적인 인식은 전쟁에 대한 반대라든가 과거의 역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그런데 이게 그나마 일본 교회에서 95년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는 저는 그거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의 등장으로 보는데요. 이 김학순 씨의 그 발언,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기를 커밍아웃한 것이 일종의 나비의 날개짓과 같았다라고 봐요. 이게 불러온 그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김학순 피해자가 나왔을 때 일본 사회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아주 뜨거웠고, 일본에서 저는 그때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사회는 매일매일 들끓었어요. 그리고 경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들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고노다마가 나오고 무라야마 도미이지의 담화가 나옵니다. 이 담화 속에서 사죄도 표명하고 반성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는 여전히 우익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도대체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한테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국가 보상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꼼수를 씁니다. 운영비는 국가가 내고 피해자들한테 내는 거는 국민기금으로 내겠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모금을 해서 내겠다라고 하는 국민기금을 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한국에서 국가가 보상하지 않고 국가가 배상하지 않는 저 국민기금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시라야나기 추기경이 그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한테 요망서를 보냅니다. 이거를 국가보상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요망서를 보내고, 김수환 추기경이 또 같이 국가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서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최처음으로 한일 주교가 공동으로 역사에 대응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것이 배경이 되면서 이문희 대주교님도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자극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희 대주교님이 공통의 역사의식을 갖자라고 하면서 이 모임을, 한일주교 교류 모임을 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합니다. 하마오 후미오 추기경이. 그래서 이 두 분에 의해서 한일주교 교류 모임이 태동을 하는데, 이때 되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문희 대주교님이 두 번째 모임 때 뭘 가지고 가느냐면 1965년에 폴란드 주교단이 독일 주교단에게 보낸 서한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에 굉장한 피해를 입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 주교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대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대의 용서를 구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피해를 입은 나라에서 먼저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폴란드 사회가 들끓어요. 이때 폴란드는 공산주의 국가였고 공산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용서하지도 않고 또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결국은 독일을 움직였고 독일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역사 문제를 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서한이거든요. 이 서한을 이문희 대주교가 나눠줬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주교님들에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교님들, 제가 인터뷰한 주교님 두 분은 이 서한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한국의 주교님한테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문희 대주교의 문제의식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서한을 보내고 카톨릭 신문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일 양국 간에 이런 앙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전적인 원인은 일본한테 있다. 일본이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본 측의 책임이 있지만 그 상대인 우리는 그에 대해서 조금도 상관없는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 문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상관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 역사 문제에 어떻게 상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문희 대주교께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데에는 1차적인 책임은 일본에게 있지만 그 상대국에서 이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뭔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볼 만한 게 어쨌든 이문희 대주교님은 역사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갖고자 노력했는데 동일한 역사 인식을 갖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 양국이 두 개의 나라가 각각 다른 국사 교육을 갖고 각각 다른 기억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억의 체계를 가진 두 나라가 과연 역사에 대한 동일한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구비되어져야지만 가능할 거냐라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의 자비라고 하는 책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의 감정, 사고, 삶의 세계에 들어가 그들이 입장이 되어보려는 노력은 문화들 간의 만남과 종교들 및 문화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 평화에 공헌하는 정치 외교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속에서의 정의는 좀처럼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비가 그것을 열 수 있는 어떠한 실마리가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문희 대주교님을 보면은 나가이 다카시에 대한 그 공감이 굉장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이 다카시에 대한 책을 사랑으로 부르는 평화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내셔서 제가 저 책을 다 봤더니 저 책의 첫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끌림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 나가이 다카시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나가이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은 피폭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라카미 천주 성당에서 이 원폭이 터졌죠. 피박됐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이 나가이 다카시도 피폭을 해서 머리에 뇌에 그 파편이 박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부인은 묵주와 그 파편 옷만 남기고 죽어요. 그런데 그 시신을 집에 가서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 사람이 이 나가이 다카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원폭을 터뜨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폭을 터뜨린 적도 나처럼 사랑하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여기당이라고 하는 걸 짓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요. 방사능 핵의학자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분의 주장 중에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분이, 나가이 다카시가. 그리고 이분은 평화헌법 구조,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오래, 일본은 전쟁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희 대주교님의 차관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뭔가는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해 볼 지점인 거죠. 물론
이문희 대주교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고민 지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문희 대주교님이 제시하신 어떤 고민의 실마리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피폭을 당하게 된 거에는 그 이전에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의 결과로 벌어졌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일이 일본인들한테 남긴 상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세계대전하고 일제강점기를 고민한다라면은 조금 더 복잡하게 사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개인의 피해와 가해는 국가로 온전히 다 수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수 있고, 일본 안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수 있고, 이 복잡하게 착종하는 관계 속에 더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메커니즘과 어떠한 구조가 이러한 피해를 낳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셔널리즘이라든가 국가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중요한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셔널리즘과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우리는 누구와 연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모두와 연대할 수도 없고, 단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들하고 연대할 길을 끊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복잡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중증적이고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상상력이 가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일주교 교류 모임을 보면은 이렇게 1회부터 쭉 제가 이건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자료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도 했는데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잘 짜여진 그 역사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하고 일본하고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들에 놓여져 있지만 유사 이래로 서로 문화교류를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잘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의 이 부분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역사화해와 연대를 곤란하게 하는 거는 이 내셔널리즘이고 국가주의인데 이 한일주교 교류 모임에 참여하셨던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자들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정재정 선생님하고 이원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정재정 선생님하고 이원순 선생님 중에서도 특히나 이원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사편찬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생기고 파생적으로 생겨나는 모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청소년 모임도 있고 수도회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임들에 이원순 선생님이 가셔서 답사를 하고 한국의 역사를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답사의 내용들인 거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본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참여하신 분들은 한국 사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알았다. 되게 스산한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기사와 이걸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국사편찬위원장을 한일 역사 교류의 주체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정재정 선생님이나 이원순 선생님은 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극복해야지만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두 분 다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문제지만 한국의 내셔널리즘을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참여한 학자들을 보면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일본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우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발언을 하는 것도 일본의 우익이고 망언을 하는 것도 일본의 우익이다. 나쁜 건 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을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9일날 여기에 일본 세션에 오실 미요시 치하루 수녀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대에 참여했는데 본인이
한국의 한일 관계사를 연구하겠다라고 맘먹은 거는 왜냐면 자기가 서양의 서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는 데가 이런 나라의 유인들을 대는 거에는 서스럼 없이 되는데 한국의 유명한 사람을 한 사람도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나라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한일 관계사를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해야지라고 맘먹으니까 무서웠다라는 거죠. 왜 무서웠냐? 그렇게 되면 일본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는데 본인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되면 비난받고 공격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메이지 이후에 한일 관계사를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반역의 상징이라는 거죠. 근데 반역이 상징이 된다라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한일 관계사의 역사 연구자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원순 선생님하고 정재정 선생님한테 무척이나 아쉽다라고 느낀 게 만약에 한국의 국사가 정말 완벽했을까 퍼펙트했을까? 라고 한 번쯤 고민해 봤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요시 치하루 수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벌어진 그 일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책임지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주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일 주교교류에 참여하셨던 하마오 주기경님이나 오카다 대주교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로마에서 한국의 신부님들을 만났을 때 너는 일본인이고 너네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아니 너네 일본 놈들 때문에 이렇게 부상을 입어서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본인이 한 번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를 자기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마오로 보지 않고 다케오로 보지 않고 넌 일본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내가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주체. 그럴 때 이 미요시 치하루 수녀님은 할아버지 세대의 일을 손자 세대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문제는 너무나 크고 어렵다. 그래서 깊게 고민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일본 역사의 연속성 가운데서 자기 형편에 맞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불쾌한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서 자기가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일본인으로 호명될 때 나는 일본인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전쟁에 대한 그 책임과 이런 것들을 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문희 대주교님이 상관이 있다 우리한테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약을 낳는 구조, 전쟁을 낳고 제국주의 지배를 낳는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우리 미사를 드리면서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내 탓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내 탓이 되고 무엇이 구조의 탓이 되는 것일까라고 성찰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참여자들 분들께서는 굉장히 완고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측 연구자 측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한국과 토론하면 한국 측의 결론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장주 씨는 제일 코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이제 자이니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민족주의,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만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사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 얽혀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역사에 눈을 감으면 새로운 장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보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새로운 메타 윤리를 카톨릭 교회가 초국가적 기억의 주체로 나선 거죠. 그래서 폴란드와 독일에서는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와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폴란드는 수용소에서 독일인들을 굉장히 일본 나치와 똑같은 형태로 죽이거나 하는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선은 일본인들이 희귀하게로 건너갈 때 폭력이 전혀 행사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폭력이 행사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소설로 그린 게 요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코 이야기가 미국에서 텍스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한국 사회는 모두가 좌우를 막론하고 들끓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한다. 조선인이 일본인 여성한테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주 정형화된 패턴으로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들어서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속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국사편찬위원장이신 이원순 선생님이 역사 화해의 주체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한계, 그 한계에 조금 더 생각을 미치면 국사편찬위원장으로 거기에 참여하시고 토론이 진행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일본의 역사인식을 한국의 역사인식으로 일체화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교회가 이루고자 한 일치는 하느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한국이나 일본의 기준이 아닌 기준을 다시 한번 만들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주교교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7회, 9회, 20회예요. 근데 저는 7회 같은 경우에는 1981년에 교황 요하름 바오로 2세가 히로시마에 와서 그 평화호소를 했었던 그 기념에서 거기에서 했는데 평화기념공원을 찾아갑니다. 히로시마에 주교님들이. 근데 주교님들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주교님들이 찾아가서 뭘 했냐면은 한국인 원폭 피해 희생자 유령비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가 단지 일본인들만 원폭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조선인들이 원폭 피해를 입은 데에는 그 식민의 구조, 제국의 구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둔 선택인 거죠. 그 방문지가. 그리고 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사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이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아와지 대지진 때 일본인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했고 20회에서는 국가주의를 넘을 수 있는 복음적 생활, 지상의 평화, 복음의 기쁨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때 한국에서 역사와 다시 마주합니다. 역사로 다시 돌아오면서 원점 회귀하면서 어디를 가시냐면 광주에 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 가는데 이건 일본 측 주교님들의 제안이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재차 방문하는데 이 7회, 9회, 20회를 보면 바로 피해와 가해가 양 국가에서 모두 착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씨를 저는 그 김학순 씨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김학순 씨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본 강점기를 바라보면 아주 다른 게 보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청하셨을까? 그리고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마을로 가서 남편을 5명이나 뒀다가 현재는 남편도 없는 그 여인한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 우리의 사유는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우리가 메타윤리, 어떻게 하면 한일 간의 역사 교류가 가능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곳, 이 위치, 거기에 하회와 연대 일치가 가능한 그 자리가 아닐까, 사유의 그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그리스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한일 주교 교류 모임에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시간 잘 맞춰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논평은 이 토론을 위해서 멀리 일본 교토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동지사 대학에 계시는 후루야시키 카지오 수녀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일단은 뭐 일단은 뭐 일본어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통역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리야시키 카즈요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으로 일본어로 발표하겠습니다.磯井先生の発表を伺って新しい視点をいただくとともに私に問いが生まれました。新しい視点というのは共通の歴史認識とは何かという視点です。日韓司教交流会議が始まった目的は共通の歴史認識を持つことでありましたが、両者の歴史観の間に差異があり、日本側が自制的な視点を持つのに対して韓国側はナショナリズム的要素を含んでいたという指摘がなされていました。そしてその共通の歴史認識を構築していく過程において、韓国側の歴史観に統一しようとした動き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問いかけがありました。日韓の歴史を日本が加害者、韓国が被害者として述べることによってこぼれ落ちていく存在があることを示されたと感じました。共通の歴史認識とは教科書に書かれるような同じ物語を共有することなのでしょうか。そしてその歴史認識に基づいた和解と連帯とは何なのか。この点で最後の脚注に書かれていたことは私にとって衝撃でした。第20回司教交流会議において韓国の司教たちが広州のナヌムの家を訪問したのはこれが初めてだった。これまでの会議では日韓の歴史の狭間で何が起き、誰が周辺に追いやられたかを人との出会いから知る機会はどの程度あったのだろうか。また、この会議の主たる出席者がすべて男性であることによって見落とした視点はなかったのだろうか。 이선희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우선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역사 인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시점입니다. 한일 주교교류 모임이 시작된 목적은 공통의 역사 인식을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만 양자의 역사관에는 차이가 있어서 일본 측이 자성적 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측은 내셔널리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역사 인식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한국 측의 역사관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한일의 역사를 일본이 가해자, 한국이 피해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공통의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쓰여 있을 법한 동일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그 역사 인식에 기초한 화해와 연대란 무엇일까? 이러한 의미에서 마지막 각주의 내용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20회 주교교류 모임에서 한국 주교들이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회의에 있어서 한일 간 역사의 틈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누가 주변으로 밀려났는가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또한 이 회의의 주요 참여자들이 전원 남성이라는 점에서 놓치고 있는 시점은 없었던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次に脚注で紹介されていた石坂浩一の言葉に注目しました。日韓司教交流会議の基盤は20年間韓国民主化運動で連帯してきた日本と韓国の人々の努力があった。教会として公の立場を表すのは司教たちかもしれないが、
司祭、修道者、信徒の働きも教会の意思を表します。その基盤として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以下聖平教といいますの存在に注目する必要があります。日本の司教たちが最初に韓日の歴史に関して言及している文書はこちらに出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1984年2月28日付発表の社会司教委員会による外国人登録法に関する建議書です。内容はまず社会司教団が日韓両国の相互理解と平和のために尽力してきた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続いて憲法全文を挙げつつ、日本国民は世界平和のために諸国民と特に韓国の国民とは相互の信頼と尊敬に基づく友好関係を樹立することが最優先課題とし、それが互いに愛し合えというキリストの教えに基づいていることも示しています。そして両国の間に信頼と友好関係を築く上で障害となっている事柄として諮問応納制度による人権侵害を挙げ、制度の改正を訴えているものです。この中で日韓の歴史についてさらに触れています。両国間の信頼と尊敬に基づく友好関係を樹立する上で歴史を直視すること、さらに日本側の謝罪と償いが必要であることが述べられています。古代から朝鮮文化の恩恵を受けてきた日本が、豊臣秀吉の朝鮮侵略、植民地時代を経て現在まで人権を無視した政策を行ってきたことにより、韓国の人々に不正と苦しみ、死を与えてきたことを不正の罪として許しを請うという内容です。司教団の発言として過去の日韓の不幸な歴史について述べ謝罪の意思を示したのはこれが最初であると思われますが、ほぼ同じ表現が1984年5月6日に明洞大聖堂でのミサで相馬信夫司教が行った説教にも現れています。 다음으로 각주에서 소개된 이시사카 코이치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한일 주교교류회 모임의 기반에는 20년간 한국 민주화 운동과 연대해온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교회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주교들일지 몰라도 사제, 수도자, 신자들의 움직임 역시 교회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 기반으로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 이하 정평협이라고 하겠습니다. 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교들이 처음으로 한일 역사에 관해 언급한 문서는 1984년 2월 28일자에 사회사목위원회가 발표한 외국인 등록법에 관한 건의서입니다. 건의서에는 한국 사회사목단이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평화를 위해 진력해온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헌법 전문을 들면서 일본 국민은 세계 평화를 위해 각국의 국민들, 특히 한국 국민들과 상호 신뢰와 존경에 기초한 우호 관계를 수립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구축해감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으로 지문날인 제도로 인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제도의 개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일 역사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신뢰와 존경에 기초한 우호 관계를 수립함에 있어 역사를 직시하고 일본 측의 사죄와 보상, 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조선 문화의 혜택을 받은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식민지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무시한 정책을 펴옴에 따라 한국 사람들에게 불의와 고통, 죽음을 안겨준 것에 대해 불의의 죄로서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교단의 발언 중에 과거 한일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사죄의 뜻을 나타낸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으며 거의 같은 내용을
1984년 5월 6일 명동 대성당 미사에서의 소마 노부오 주교님의 강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80年代において日本の植民地支配のうちに罪を認めることが司教団の中である程度統一された見解であったと思われますが、そのイニシアチブを取ったのは白柳誠一大司教と相馬司教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その理由としては、両司教が関わっていた聖平教が行ってきた韓国への連帯活動の中で培われた意識に通じるところがあるからです。1970年代以降、聖平教は石坂浩一を含む知識人、市民グループやプロテスタントの人々とともに、独裁政権下で抑圧されていた韓国の人権問題に取り組みました。例えば、キム・ジハ救命運動は、教会のルートを生かして韓国から文書を入手して翻訳し、世界に向けて発表を行いましたが、1975年にキム・ジハが日本人に向けて発表した 3.1 アピール、日本民衆への提言が連帯活動家たちの歴史認識に与えた影響は大きかったと思われます。1978年10月に行われた第4回正義と平和協議会全国大会では、このようなやり取りがなされています。東京の金沢淳さん、韓国侵略など昔日本人がやったことをカトリックなら反省なしに朴政権を倒すためにやってよいか、反省があるかどうか、どう反省しているか。それに対して韓国委員会の新海正則、こう答えています。過去の日本の植民地的支配という犯罪性に対する謝罪と、企業進出で行われている新しい植民地支配の我々の自己批判というものが、韓国委員会としてどのようになされ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があると思う。キム・ジハは日本民衆への提言の中で、本当に日韓の民衆が連帯するためには、韓国民族の非抑圧者の側としての自己肯定と、抑圧してきた側の自己否定が本当に深い形で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ていると思う。また、在日韓国人政治犯救援のための署名活動を通しては、正義と平和協議会のメンバー自身が在日韓国人一般の問題や政治犯について無知なことに気づき、学習会を行う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救援活動に関して、1977年8月3日付で、教皇庁正義と平和委員会会長、ベルナルド・ガンディン枢機卿宛てに送られた手紙において、この人々は戦前に強制労働力として日本に連行された人たち、もしくはその2世3世の人々で、敗戦によって大日本帝国が崩壊したとき、この人々は日本の市民権を奪われたと在日韓国人を表現しています。植民地支配が日本に残した存在であることを認識し、その人権回復こそが罪の許しとなるという思いは、外国人登録法改正運動にもつながりました。1980년대에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주교단 안에서 어느 정도 통일된 견해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시라야나기 세이치 대주교와 소마 주교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주교가 관여하고 있는 정평협이 진행해온 한국과의 연대 활동 안에서 성장해온 의식과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이후 정평협은 이시사카 코이치를 포함한 지식인, 시민그룹과 개신교 인사들과 함께 독재 정권 하에서 억압받는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여해 갔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하 구명운동과 관련하여 교회 루트를 통해 한국에서 문서를 입수하고 번역하여 국제사회를 향해 발표하였는데, 1975년에 김지하가 일본인을 향해 발언한 3.1 선언문 일본 민중에게 보내는 제언은 연대 활동가들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습니다.
1978년 10월에 열린 제4회 정의와 평화협의회 전국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쿄에 거주하는 가나자와 준이라는 사람이 한국 침략 등 과거에 일본이 행한 일을 카톨릭이면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박정권 타도를 위한 운동을 해도 되는 걸까? 반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위원회 시인카이 마사노리라는 사람이 답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적 지배라고 하는 범죄성에 대한 사죄와 기업 진출로 행해지고 있는 새로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우리들의 자기 비판을 한국위원회로서 어떻게 실천해 왔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한은 일본 민중에게 보내는 제언에서 진정으로 한일 민중이 연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민족의 피억압자로서의 자기 긍정과 억압했던 일본 측의 억압자로서의 자기 부정이 깊은 진정성을 가진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1한국인 정치범 구원을 위한 서명 활동을 통해서는 정의와 평화협의회 회원들부터가 제1한국인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와 정치범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학습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 활동에 관하여 1977년 8월 3일자로 교황청 정의와 평화협의회 회장인 베르나르딘 간틴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들은 전쟁 이전의 강제 노동력으로 일본에 연행된 사람들 혹은 그 2세, 3세들이며 패전에 의해 대일본 제국이 붕괴했을 때 이들은 일본의 시민권을 박탈당했다고 제1한국인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지배가 일본에 남긴 존재임을 인식하여 그 인권 회복이야말로 죄의 사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외국인 등록법 개정 운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話を県議所に戻しますと、県議所の後、社会司教委員会や正義と平和協議会は何度も政府に対して外国人登録法改正に関する要請書、質問書などを提出しました。そして1986年9月24日には、韓日の司教たちが外国人登録法の改正と指紋をなつ制度の撤廃を求めるステートメントを出しています。これがそのステートメント英文なんですが、これが本文で、このように韓日の司教たちが署名をしています。ちょうど東京で開かれていた第4回 FABC 総会中のことです。この会期中には白柳大司教がミサの説教の中で戦争責任告白をし、民族和解一致祈願ミサでは、キム・スーハン枢機卿が日本の社会が指紋押捺と在日韓国人の諸問題の改善に努力していることに対して感謝の意を表しています。これが白柳司教の戦績告白の記事と、こっちがキム・スーハン枢機卿のその民族和解一致ミサでの記事です。韓日司教交流会が始まる前に西平教によって韓日の教会では共通歴史認識を持つための土壌が耕されていたとは言えないでしょうか。フィリピンでイムヒ司教が浜尾文雄司教への呼びかけを受けて、岡田武雄大司教が1995年9月に西平教で日韓関係士勉強会を発足させて、西平教は韓日司教交流会議の準備に関わったということも加え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건의서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건의서 이후에 사회사목위원회, 정의와 평화협의회는 정부에 대해 몇 차례나 외국인 등록법 개정에 관한 요청서, 질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9월 24일에는 한일 주교들이
외국인 등록법의 개정과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습니다. 마침 도쿄에서 열리고 있던 제4회 FABC 총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회기 중에 시라야나기 대주교가 미사 강론에서 전쟁 책임 고백을 하였고 민족 화해 일치 기원 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일본 교회가 지문날인과 제1한국인에 대한 재반 문제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정평협에 의해 한일 교회에는 공통의 역사 인식을 가지기 위한 토양이 배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필리핀에서 이문희 주교가 하마오 후미오 주교에게 한 제안에 대해 오카다 다케오 대주교가 1995년 9월에 정평협에서 한일 관계사 공부 모임을 발족시켜 정평협은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을 준비하는 일에 관여했다는 점도 덧붙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선생님 코멘트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말 신부님이 앞에서 발표하셨던 공익을 위한 노력을 일본의 정평협이 꾸준히 해왔고 그 꾸준히 해온 것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한테 질문을 구하는 코멘트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이 정도로 그냥 맞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후보를 표해 주시고요. 예.